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달러 결제, 리브라, 그리고 온라인 셀러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은 온라인 셀러들은 정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유통업에 대한 기본 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오니어나 월드퍼스트처럼 그 해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일하기가 좀 쉬워지는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페이스북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브라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뭐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이제 그냥 진짜 상상인지는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리브라가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서 그걸 좀 이제 종합을 해보고, 리브라 자체도 그것 때문에 좀 방향을 튼 부분이 있어서 또 한번 다른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좀 더 이렇게 심각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전문 지식이 이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단순하게 온라인 셀러로서 갖춰야 될 그런 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런 식의 준비들을 이런 주체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온라인 셀러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고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리브라 발표 부분인데요. 제가 리브라 얘기에 대해서 이제 리브라 자체가 페이스북이랑 이제 거의 동일시 되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리브라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온라인 셀러들한테는 더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온라인 셀러 관심 가질 만한 변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편집적으로 다가가가지고 관심을 가질 만한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도 흥미로울 만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미국 경제 제재랑 이제 달러 결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뭐 너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메커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사실 중동 국가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러시아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경제 제재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른 나라에다가 부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북한이랑 한창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북한도 경제 제재를 하겠다, 혹은 바리케이드를 치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한 나라고, 한국도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이제 경제제 대상국들 혹은 될 수 있는 국가들도 하나의 이제 주체적인 나라인데, 얘네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 법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미국 화폐를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통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 돈으로 환전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우리나라에서 프랑크, 혹은 프랑크는 이제 없죠. 뭐가 있지? 파운드화 이런 걸로 이제 바꾸려면 먼저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 나라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논리는 미국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내국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 논리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국 법으로 경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뭐 국가 안보니 뭐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런 아마존 셀러들은 특히 이제 좀 미국에서 판매하긴 하지만 그 제조 자체를 중국에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PL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제조를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제재하거나 경제 제재를 하거나 혹은 뭐가 있죠? 뭐 그런 이제 자기네 기축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 셀러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구매를 못 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구매를 해서 미국으로 보냈을 때 이제 그 순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그런 게 있고, 또 한국이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을 제재한다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을 하면 이제 한화의 환전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판매는 가능할지라도 판매한 돈을 환수해서 우리는 이제 재고를 계속해서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RA 판매하시는 분들은 PL 해칭을 하시고, PL 하시는 분들은 RA로 해칭을 하시고, 아마존에서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이베이로 해칭을 하시고, 아마존 US에서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로 여러 군데를 해칭을 하시라, 그래서 다변화를 하셔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생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은 제가 무슨 지오폴리틱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위험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해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우리가 저는 한국이 포함이 됐는지는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다른 의미로 좀 얘기들이 많았는데, G20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6월달인가 7월달에 있었는데, 그 시기 중에 G20라고 하는 이게 오사카인가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기간 동안 단순하게 전 세계 G20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스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으셨을 텐데, 인스텍스는 되게 긴 거를 짧게 만든 거예요. 저도 뭐인지 까먹었는데, 그 핵심은 유럽의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주축이 돼서 EU 국가들을 통합해서 EU 국가들을 이제 대변하는 입장으로 이란, 중국이랑 그다음에 러시아와 다 같이 우리들만의 환전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하면서 협의를 한 게 인스텍스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한화에서 우리가 무슨 뭐 파운드화로 바꿀 때 US 달러로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인스텍스를 쓰자 이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유가 기축토가이기 때문에 미국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인스텍스를 만든 이 국가들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달러로 지나가는 걸 뭐 스위프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전 성공할 때 주로 사용하던 거를 쓰면 이제 달러로 다 한번 환전해야 되니까 그런 제재에 취약했는데, 이제 인스텍스를 사용하면 그런 제재를 미국이 할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제재하고 있고, 얘도 제재할 거라고 계속 싸우고 있고, 얘는 과거에 제재해서 나라가 망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적국이라고 하면 아무튼 이제 싸우는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이 세 나라는 2차 대전 1차 대전은 2차 대전 얘는 아니겠지. 1차 대전 현재까지 이제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야 다. 근데 얘네들이 뒤에서 자기 적들이랑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제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 하는 행위가 너무 리스크가 크고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은 게 인스텍스라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말씀드린 그 G20 중에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란 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통과돼서 서로 이제 이걸로 이제 하자. 그래서 아마 G20 이후로는 인스텍스를 활용이 가능한 걸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 셀러들한테 이게 뭔 좋은 얘기냐라고 하면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든 혹은 직접적인 제재 국가가 되든 상관없이 인스텍스를 사용을 하면 이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존 US에서 팔면 그것도 약간 테크니컬하게는 다시 환전을 이제 돈을 갖고 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페이오니아랑 그 다음에 월드 퍼스트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금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 미국의 경제 제재가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힘이 없는 아마존 셀러들만 걱정한 게 아니라 이런 경제 대국들도 걱정을 했었다라는 게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상업적 움직임.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브라나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제재라든지 뭐 이렇게 환전 해외 외환 시장이 좀 약간 미친 듯이 돌아가면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 정도 되는 사람이 리브라가 국가의 재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를 개발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얼마 안 돼요. G20 언저리 시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리브라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미국의 적이죠. 얘는 미국이랑 되게 친한 나라죠. 얘는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도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리브라가 만약에 나오면 자국 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 있잖아요. 그거를 은행에서는 금지, 개인은 거래가 가능한데 은행에서는 금지인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개인이 거래를 하면 사용자를 구금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나라도 있고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화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그 중간 어디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리브라라고 하는 혹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파워를 알고는 있지만 이 리브라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랑 좀 다르잖아요. 리브라의 배킹을 하는 곳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업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별도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 섹터에서는 리브라가 과연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리브라 이렇게 나오면은 거래하고 되게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드레아스 이 사람 라스트 네임이 되게 안토노플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 근데 그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회사의 상업적 용품을 쓰잖아요. 그게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됐든
근데 이런 데를 쓰면 주기적으로 뭘 하냐면 정책 업데이트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킬 때, 애플도 마찬가지 킬 때 동의를 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만들 때 동의를 해야지만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정책이 업데이트될 때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계속 바꿔요. 그리고 정책이 변경됐다 우리한테 통보 이메일만 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리브라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금융계에서 뭔가 탈달러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세주처럼 보여진 다음에 그것 자체가 모노폴리가 생기면, 이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큰 상업적 주체한테 우리의 주요 금융 시스템을 통으로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이 리브라가 라틴어로 그 독립 뭐 그런 거래요. 이렇게 자유 이런 거고, 리브라는 이 리브라 코인이죠. 그러니까 리브라 대신에 자유를 달라, 이런 식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더 저보다 똑똑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도 다 이해를 못해서. 아무튼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런 정책 변경을 쉬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한테 동의 없이 하는 주체한테 우리 금융 시스템을 통으로 넘겨도 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큰, 이제 그쪽에서는 그 상업 섹터에서는 큰 이제 좀 오브젝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특정 회사의 코인을 쓰는 것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그 회사에 담보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좀 그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너무 난리치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경제 제재는 뭐 그렇다 치고 G20 때 와서 인스텍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왔다 중국 인도에서 법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왜 이 정도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다변화라고 하는 그 현금 흐름도 다변화시키고, 판매 플랫폼도 다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환수하는 방법도 다변화, 화폐도 다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그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찾아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누구한테 걱정을 끼치거나 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찾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는 건데, 의외로 그 좀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이 사용 인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만들 거고, 인도에서는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유럽에서는 인스텍스를 만들고, 이런 게 다 사용 인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세계 인구는 현재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한 75억 명 정도 된대요. 되게 많죠. 근데 페이스북은 28억 명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약 3억 2,7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전 세계 인구의 31%, 31에서 2%, 31%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3% 밖에 안 돼요. 4.3%가 여태까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화폐를 매일매일 쓰던 주체들인데, 이거를 전 세계 31%가 쓴다라고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빨리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인스텍스 같은 경우는 좀 모티베이션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의 화폐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라는 앞으로 핸드폰에다가 페이스북만 깐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3분의 1이 잠재적으로는 이 리브라 코인을 사용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쪽의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세금을 거둘 방법도 없고, 굳이 이 화폐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화폐를 다 이제 안 쓰고 그냥 리브라로 넘어가게 되면 화폐 가치도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GDP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디플레이션 발생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되게 큰 출렁출렁함이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하원에 이게 미국 하원 위원회 중에서 그 금융 서비스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커미티 온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그 미국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그 하원에 있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페이스북에 편지를 보낸 게 지금 요겁니다. 페이스북 편지 내용을 보시면 너그가 만들고 있는 그거를 멈춰라.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화폐 정책과 달러 자체에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춰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제가 어디서 잘랐는데 그 뒤로 가면 여기 내셔널 스케일 나오네. 이 미국 의원에서 하원이든 상원이든 미국 정치 입법부든 행정부든 내셔널 서큐리티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알았다 멈추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한 얘기는 우리는 멈추고 미국 정부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위험이 어느 정도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누군가는 할 거다. 그 누군가 하는 주체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이면 좋겠느냐라는 식으로 살짝 협박처럼 했어요. 말은 듣는데 그러면 딴 애들이 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면서 약간 그냥 진행을 종용하는 듯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특이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는 그 온라인 셀러잖아요. 우리 온라인 셀러는 이렇게 태풍 속에서 나부끼는 자그마한 연과 같은 존재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무슨 아마존에서 정지시켜버리면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계정을 파야 되고 막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개 셀러로 이런 문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다양한 국가에 진입하시고 다양한 화폐로 대응 결제를 진행하시고 소스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US에서만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소싱을 US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아마존에서도 암호화폐를 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존 그 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이런 화폐 단위를 이제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존 페이 대표는 리브라 나온 다음에 명시적으로 우리는 아마존 코인 같은 거 안 만든다 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였냐면 그 스페큘레이션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그게 이제 그런 투기성 상품에다 우리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브라는 사실 투기성 상품이 아니죠. 가치가 그 일관되기 때문에 사실 코인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코인이 개발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한 대답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아직도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변화를 해서 그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국가, 다양한 화폐를 이제 하셨으면 그 회전을 중시하는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유통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재고를 회전시키는 그런 단위로. 그러니까 PA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조사에서 MOQ를 얘기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재고를 최소 단위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제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기간은 2주에서 4주 사이인데 그 안에 전부 다 소진될 수 있는 재고만 FBA로 넣어두고 판매하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회전 중심의 그 판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전자산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금값이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은은 최고가가 아니거든요. 그 20년 과거 20년 가격이랑 그 수요를 보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은은. 근데 요즘은 가격이 내려가는데 점점 수요가 올라가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 제 기억으로는
중국인가 어디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자산에 투자하실 분들이 계시면 은에다 투자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되게 쓸데없는 얘기고 아마존셀랑 진짜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US에서 소싱해서 US에서 판매하긴 하지만 그 자금이 순환하려면 저는 그 한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미국 자금이 한국으로 꼭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올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그 경제제재 걸리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진짜 저는 뭐 리브라라든지 다른 암호화폐를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아마존에서 화폐를,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마존 코인이 나오는 순간 뭐 수수료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자금 이체나 이런 게 좀 빠를 텐데 좀 그런 게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 글 기획할 때는 아마존이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하자라는 게 제 의도였어요. 근데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흘렀는데 아무튼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양한 화폐 단위 그리고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만의 상상의 나래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어떤 뭐 저랑 전혀 동의를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동의를 한다든지 아래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